자, 수업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2차 함수의 형태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더예요. 오늘 1시간 반 더 하지 않을까? 7시까지? 선생님하고 지금 얘기해 볼게. 오늘까지만 하고 쉬고 다음 주부터 하면 안 되나요? 오늘 선생님 모시게 돼 있어. 어떤 쌤이요? 용석 선생님? 성대쌤 알아? 성대 선생님은. 선생님은 수업하시겠지. 자, 보자. 그냥 이제 요 형태를 만들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요걸 완성시키기를 바라는 건 아니고 요거까지만 만드세요. 보세요. 요 앞에 부분까지만 만드세요. 그리고 이것도 자꾸 해서 만들지 말고 상상으로 그냥 알아내도록, 암산으로. 여기가 1일 때는 끄집어낼 게 없죠? 그럼 그냥 요거만 보세요. 요거만. 그러면 항상 요거의 절반으로 완전 제곱돼요. 알았죠? 여기가 1일 때 절반으로 완전 제곱.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건 절반으로 완전 제곱된다는 거.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절반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로 완전 제곱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축이 얼마야? 1이죠. 그러면 1은 찾았고, 꼭지점을 구하고 싶으면 이거 완성시키지 말고, 완성시켜도 되는데 완성 안 시켜도 되고, 그냥 이걸 1을 대입해 보세요. 1 빼기 2 더하기 2니까 얼마가 나와? 1 나오죠? 그러니까 1,1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일 거야. 볼 거 없어. 그러니까 이거 안 써도 돼요. 알았죠? 이렇게 찾고, 요 앞에가 양수니까 1,1 여기를 지나고 x에다 0 대입하면 얼마 나와? 2 나오죠? 2. 그러니까 2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랑 지나는 2차 함수 이렇게 그냥 그리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그냥 바로 나오니까 좀 복잡한 형태를 하더라도 해볼만 해요. 어떤 거 할까?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0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거 알겠죠? 그죠? 이걸 이제 y절편이라고 부를 건데 이건 조금 이따가 생각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로 한번 묶어보세요.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4로 묶어냈으니까 마이너스 4에다 얼마에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2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맞아요? 2분의 1 x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절반, 2분의 1의 절반은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1이 대칭축이에요. 알았죠? 4분의 1 여기다 대입해보면 4, 4, 16,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여기가 4분의 1,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이고 1 더하니까 4분의 5죠? 그쵸? 그러니까 뭐 볼 거 없이 이게 4분의 5가 나올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거 이제 x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의 앞에 4로 나오고 4분의 5 이렇게 나올 거라서 이 식은 쓸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냥 바로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5가 꼭지점이에요. 그럼 4분의 1, 4분의 5를 이렇게 찍고,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래로,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고 1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2차 함수를 자꾸 그리는 연습을 좀 하세요.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여기까지. 그래서 함수를 일단 완전 제곱 만드는 형태를 완벽하게 만들지 말고 대칭축 찾고 대칭축 값 집어넣으면 대칭축에 꼭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꼭지점의 y값도 구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항상 먼저 봐야 될 건 대칭축이에요. 맨 처음에 눈에 띄는 건 사실 y절편이죠. 그죠?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y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불러? y 절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y축과 만나는 점을 y절편이라고 부르고, x축과 만나는 점은 x절편이라고 불러요. x절편.
그쵸? 이렇게 0. 자, x축은 수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0인 값이야? x축에 있는 값들은 누가 0이야? y값이 0이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x축을 y가 0인 직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y에 0을 대입하면 x축이 돼요. 자, y축은 누가 0이야? x가 0이죠? 그러니까 x가 0인 직선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하면 y절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함수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요거를 한번 접근해보자. 얘를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바꾼다는 것도 대충 알았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만 더 이따가 신경 쓰고 지금은 요거 갖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방정식은 저렇게 생겼는데 함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또 다른 함수 하나를 놓는 거예요. 방정식을 봤더니 이 y가 얼마야? 방정식을 보면 마치 여기가 얼마가 된 것처럼 보여? 0이지. 그러니까 y가 0인 직선. y가 0이라는 건 0의 값을 대입한다기보다 이건 그냥 직선을 뜻해요. y가 0인 직선을 뭐라고 불렀어 아까? y 값이 0인 직선. x축이죠? 그러니까 얘가 x축이에요. 그쵸? 맞아? 그러면 이 함수는 조금 전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중에 x축과 교점 여기를 찾는 게 바로 0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볼 수 있죠? 얘랑 같은 거니까. 즉 얘랑 같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정식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함수가 또 다른 어떤 값과의 교점을 구하는 거로 볼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방정식을 이제 함수로 가져온 거야. 만약에 여기가 3이면 돼요. 그러니까 3인 직선이랑 만나는 걸 그리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요건데 자, 요거를 우리가 요걸 풀면 근을 구할 수 있었죠? 그죠? 방정식에서 해를 구하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근이라 그랬었잖아. 그지? 그럼 지금은 x축하고의 교점을 구한 거니까 뭘 구한 거예요? x 절편을 구한 거지. 그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은 함수에서 가져오면 2차 함수에서 가져오면 바로 x절편 값이에요. 그래서 알파 베타를 구했다는 건 정확하게 알파, 0과 베타, 0. 왜? x절편은 누구랑 만나는? 어떤 축과 만나는 점이야? x축과 만나는 점이지. x축은 누가 0이야? y가 0이니까 y의 0을 딱 집어넣어서 하면 이 두 포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즉 우리는 이제 근을 구했다는 걸 x절편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x절편이 나오면 방정식에서 근으로 이해하면 되고 근은 x절편 함수에서는 x절편으로 이해하시면 완벽하게 돼요. 그럼 내가 요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물론 요걸 구하는 방법은 함수에서는 구하기는 쉽지 않죠. 방정식으로 가서 풀어야 돼요. 왜냐면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과 인수분해가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여기서 풀어서 요걸 다시 함수에서 적용을 시켜요. 됐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2차 함수는 뭐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 뭐를 중점적으로 보라 그랬죠? 대칭축이죠? 맞아요? 대칭축이에요. 대칭축은 양쪽의 모양이 어때? 같죠? 그러니까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x절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요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야? 요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야? 대칭축이 있는 거죠? 대칭축이 있어요. 길이가 같으니까 2등분한 거죠? 맞아요? 2등분은 길이가 같은 점을 2등분은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선생님은 이제 이걸 평균이라고 할 거예요. 그냥
그래서 평균값을 구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두 값의 평균값이 대칭축이에요. 따라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보면 그냥 얘가 P를 구할 수 있죠.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x 절편이고 요게 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요거를 통해서 우리는 대칭축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도 볼 수 있어요.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생각해내는 거죠. 허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사실은 a분의 b 뭐 이렇게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나와서 정확하게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해보면 아까 선생님이 계산한 대칭축이랑 모양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구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자, 근의 상태인데 여기서는 함수의 그래프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 함수의 상태. 알았죠? 자, 2차 함수가 근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래. 즉 x 절편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래. x 절편은 누구랑 만나는 점? x 절편은 누구랑? x축하고 만나는 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x축하고 있을 때 만나는 점이 근이 두실근이 있다, 중근이 있다, 허근이 있다는 거는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로 올록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면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상태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안 만나는 경우 이렇게. 알겠죠? 이 상태가 바로 그래프의 상태예요. 즉 이거는 서로 다른 두 근에 대응하기 때문에 두 실근에 대응하기 때문에 그쵸? 봐야지.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요. 요건 중근에 대응하기 때문에 판별식이 0, 그렇죠. 0이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완전 제곱식으로 바뀔 거예요. 얘는 뒤에 꼭지점이 0이니까. 알았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죠. 이게 바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에요.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중근을 갖는다는 건 판별식이 0이라는 건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걸 뭐라 그래요? 그래프에서는 이걸 접한다라 그래요. 알았어요? 이 형태가 접한다라 그래요. 그럴 때 이 직선은 접선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접한 때의 직선은. 자,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근은 만나지 않는다.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봐. 이렇게 읽으면 예를 들어서 a를 집어넣으면 여기 b 값이라고 해보자. 그치? 그럼 우린 보통 함수값 가지고 많이 얘기해요. 함수값은 y는 fx에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함수값은 얘를 뜻하는 거지. 맞아? 함수값은 얘를 뜻하는 거예요. 함수값은 x값이 아니라 누구야? 누구 값이야? 함수값은? x값이 아니라 y값이지? 맞아? 함수값은 y값이에요. 알겠어요? 함수값은 y값이에요. 그러니까 요 x축이 아까 y가 얼마인 직선이라 그랬어? 0이죠. 그럼 요 밑에는 y가 0보다 어떻게 했어? 그래서 여기는 y가 0보다 작은 영역이에요. 여기가 y가 0이 되는 점이고 여기는 y가 0보다 큰 영역이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y가 0보다 큰 영역도 있고 y가 0이 되는 영역도 있고 y가 0보다 작아지는 영역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 그럴 거냐면 부등식을 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y값으로 본다. 그래프에서 봐야지 확실하죠. 얘는 y가 0보다 큰 영역이 있고 또 누가 있어?
0이 되는 영역도 있지? 그래서 여기가 y가 0이 되는 점도 있고 여기는 y가 0보다 큰 영역. y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 접할 때는 y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점이 되는 거죠. y값 나오는 값이. 그쵸? 이 값은 0이 되는 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y는 항상 0보다 어때? 크다예요. 요거를 통틀어서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어요? 요걸 통틀어서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요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이해예요.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방정식과 함수를 합쳤는데 이제 이런 것도 풀 수 있는 거죠. 요거까지만 조금 설명하고 요건 다시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합시다. 요거까지만 하면 사실은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거의 끝나가는 부분인데 (1, 2) 다음은 3이지.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방정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합시다. 됐죠? 보세요. 자, 그럼 얘랑 같은 방정식을 풀라는 거지, 그치?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함수 하나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이렇게. 또 하나의 함수는 x 플러스 1 이렇게.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함수에 뭘 구하는 거야? 이거의 방정식을 풀라는 것은 이 두 함수에 뭘 구하는 거야? 딴 생각하지 말고 이거 봐야지. 이거 집중해야지. 뭘 구하는 거야?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요거를 만족하는 방정식을 풀라는 것은 이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알겠어요? 또는 이 교점을 구하라는 건 이 방정식을 풀라는 문제와도 같은 거예요. 그쵸? 그럼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인데 보세요. 방정식을 풀이하는 과정에서는 이걸 이쪽으로 한쪽으로 넘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이거 넘기면 4x 더하기 이상해지네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의 방정식을 풀면 이거의 근을 풀면 이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이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만약에 그려보면 선생님이 2하고 2가 되도록 일부러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린 거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둘의 교점은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죠. 여기 조금 어려운 얘기 할 거예요.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이렇게 놓고 풀어도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 조금 깊이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함수에서 접근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얘를 fx라고 한번 해보고 y라고 하지 말고 함수의 이름을 한번 줘보자.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합시다. 그쵸? 그러면 지금 fx랑 gx를 풀려면 fx랑 gx랑 같아지는 점을 푸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풀이가 전개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 이걸 넘기면 fx에서 빼기 gx를 한 게 0인식을 푸세요. 이게 바로 이 얘기죠. 그쵸? 이걸 풀라는 거야. 근데 우리 방정식은 뭐로 생각한다 그러냐면 함수로 생각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함수로 생각하면 잘 봐. 여기서부터가 조금 까다로워. 이걸 굳이 이런 새로운 함수로 보겠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이 hx가 0이 되는 값을 구하는 이런 문제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질까? 이 함수가 사실은 차함수라고 선생님이 부르는데 이 차함수가 사실 좀 깊이 있는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냥 식을 해서 단순히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요걸 뺀 식을 새로운 함수로 놓는 연습을 좀 하세요.
왜냐면 간혹 가다가 이쪽의 함수를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프만 알려주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좋아요. 알겠어요? 자, 요렇게 놓고 생각했더니 봐. 요것도 y값이고 요것도 y값이지. 요거는 지금 검정색의 y값이고 얘는 빨간색의 y값이에요. 얘는 검정색 이렇게. 그럼 봐봐. 여기 y값은 서로 어때? 교점일 때 같죠, 그죠? 어떤 x를 대입했을 때 얘랑 y가 다르잖아, 그지? 다른데 여기를 대입하면 알파를 대입하면 여기는 y값이 서로 어때? 같죠? 그러니까 빼면 얼마야? 빼면 0이지, 그지? y값이 같으니까 빼면 0이고 교점은 반드시 0이 돼요, 이렇게 빼면. 알겠어요? 요 값도 서로 같으니까 얼마가 돼? 빼면 0이 되겠지, 그지? 같은 값을 뺐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함수값이 같잖아, 함수값이. 집중해서 해. 장난치지 마. 중요한 거 하는데 조금 들어봐. 그게 쌓여야지 공부가 되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봐.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지금 F에서 뺀 거잖아. F가 지금 검정색이죠? 검정색이죠. G가 빨간색이야. 그럼 여기를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는 빨간색이 높아, 검정색이 높아? 빨간색이 높죠? 그러니까 빼는 값이 커서 여기는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음수가 나올 거고 이쪽은 검정색이 높지? 그러니까 양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생겨요. 이게 바로 새로운 hx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hx의 y절, x절편이 여기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근은 알파 베타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구한 알파 베타랑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죠? 값은 반드시 이렇게 구하겠지만 근해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통해서 적어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함수에서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이 함수에서 이 함수니까 그냥 빼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근 구하는 걸로 끝나면 그거 이상의 문제를 못 풀어요. 알겠어요? 반드시 뺐으면 그걸 뭐로 한다? 새로운 함수로 놓고 새로운 함수를 좀 그려보는 연습도 하세요. 알겠어요? 아셨죠? 어디서 돼? 요 만나는 교점의 x값에서 돼요. 자, 이걸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이용하는 것만 한번 좀 보고 이렇게 주고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여기 뭐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뭐 x 아니 그냥 플러스 3 이렇게 합시다 그냥.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 그랬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여기고 여기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네, 조금 그렇다. 미안. 이렇게. 그리고 여기 봤더니 여기 교점이 4래. 여기 교점이 마이너스 1이래.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a, b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a, b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봐야 돼. 중요한 얘기니까 조금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이너스 1 때 얘가 나오는 값이랑 얘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여기다 4 집어넣었을 때 얘가 나오는 값이랑 얘가 4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런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이게 f고 이게 g니까 f에서 g를 뺀 함수를 새로운 함수 hx라고 놓자. 잘 따라와야 돼. 그럼 여기랑 여기가 교점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두 함수를 빼면 요 교점은 얼마가 된다 그랬어? 0이 되죠. 왜? y값이 같으니까 빼면 0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 이 hx는 여기랑 여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쵸? 그리고 f에서 g를 뺐으니까 f가 여기가 양수라서 이렇게 생기는 함수가 바로 hx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hx가 됐는데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최고 2차 함수 x제곱은 그대로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최고 차이 계수는 1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그는 얼마가 됐어? 마이너스 1하고 4가 된 거잖아. 그지? 그럼 그걸 갖는 얘는 hx는 이렇게 쓸 수 있죠. x 플러스 1이고 x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을 쓸 수 있냐면 사실 fx라는 걸 x제곱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요 함수를 이렇게 쓰는 거죠. x 더하기 1 x 빼기 4 hx는 fx에다가 뭘 뺀 거야? 요거를 뺀 거예요. 요거를 뺀 거.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싹 넘기면 fx를 자연스럽게 구해낼 수 있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에 요거 넘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 함수. 이렇게 해서 fx를 바로 구해낼 수도 있어요. 굳이 a, b 값을 구할 필요 없이.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게 사실은 지금 간단한 얘인데 이거보다 더 복잡한 얘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개의 함수가 교점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뺀 함수를 새로운 함수로 놓는 것도 생각해봐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함수에서. 이거는 2차 함수, 1차 함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함수에서 항상 적용이 돼요. 심지어 이게 3차 함수 나중에 배우겠지만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이렇게 만나면 이것도 이 세 개의 근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뺀 함수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면 이게 F고 이게 이거 G다. 그럼 F에서 G를 뺐어. 아 그러면 적어도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형태로 생겼겠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함수를 또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여기서 좀 집중적으로 할 거는 단순히 문제를 풀지 말고 뺀 함수를 차함수를 새로운 함수로 놓고 이 함수에 대해서 분석하는 연습을 조금 하세요. 알겠어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좀 연습하세요. 그래서 숙제를 어디까지 하시면 되냐면요. 힘들어? 한숨 소리가 막. 일단 유형 10까지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해석해야 될 게 있는데 유형 10까지 한번 해보세요. 알겠어요? 오. 아니야. 생각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어. 잉크가 막 떨어지고 있었어. 봤어? 소파인데 못 봤죠? 이게 대단한